네,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출석부터 부르고 비전 플랜 예비 중3 3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1반 맞으시죠? 271반. 자, 호명하면 그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은빈. 네, 네. 은빈이 얼굴 나오는 잠깐만 있어봐. 은빈이 얼굴이 안 나오네? 카메라 고장났다고 그랬었나? 저 카메라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저기 위에 있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김민기. 네. 민기야, 얼굴 좀 보여줘봐. 그 각도 조절이 안 되냐? 네. 잠깐 일어나봐. 얼굴 좀 보게. 너 지금 처음 들어왔잖아. 네. 너 왜 안 들어왔었냐? 병원에서 수술이 있어서. 병원에 있었어? 네. 잘 들어라. 그 다음에 김보승. 말소리가 안 들리네? 네. 그 다음에 김예진. 네. 네. 김지우.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김태윤. 네. 네. 박서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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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지. 네. 유빈. 유빈 안 들어온 거죠? 됐어. 그 다음에 이설인. 설인이도 안 들어왔고. 이서영. 이서영 빠졌죠? 이은재. 네. 은재 오늘 일찍 들어왔네. 최서현. 네. 네. 하승모. 네. 책이 보이네. 허민지. 네. 자, 지금 3명이 결석을 했어요. 이설인, 이서영, 이은재, 이씨들만 빠졌네. 이렇게 3명 지금 결석했습니다. 갑니다. 혹시 출석 안 보는 친구 있나요? 선생님, 저 결석 아닌데? 누구야? 저가 누구야, 저가? 이은재요. 내가 은재라고 읽었나, 아까? 네. 잘못 읽었어요. 은재 왔고요. 유빈, 이설인, 이서영. 이렇게 3명이 지금 빠졌어요. 맞죠? 이렇게 3명. 오케이. 은재 왔습니다. 내가 잘못 읽었어.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 3번째 시간인데 벌써 일단은 뭐 사회적 거리가 지금 아직 이제 2.5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제 계속 감소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뭐 모르겠어요. 31일까지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뭐 31일 날 상황을 보고 이제 앞으로 학원에서 만나게 될지 어쩔지에 대해서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동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할 일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뉴스 봤더니 뭐 백신 접종하더라도 당분간은 또 마스크를 끼고 쓰고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죠? 좀 우울한 뉴스를 접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학생부 관리도 작년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독서 부분에 대한 변별력이 상당히 강조가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3학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학생부 관리할 수 있는 게 독서밖에 없어. 독서. 알았어?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뭐 아직 독서 계획표 안 짜신 분들이 계시면 지금 빨리 짜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일반고를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또 이제 2학기 때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일반고 간다 하더라도 또 대학교 염두해서 또 독서 이력 관리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이제 한번 예행 연습을 한다라는 마인드로
좀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5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15건. 그렇게 해서 뭐 롤모델이라던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 희망 사항란이 삭제가 됐거든요. 학생부에서. 그래서 이 학생의 장래 희망이라던가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를 독서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진로와 관련된 아니면 관심 분야와 관련된 책 이런 것들도 꼭 한 2억 원 이상 15권 중에서 2억 원 이상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 이제 외고나 국제고 쪽으로 또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어 원서도 2권 이상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청소년 필독서 이런 걸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도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 교재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4페이지, 4페이지에 이제 2번을 할 차례로 알고 있어요. 4페이지에 2번. 이거 안 나오죠? 잠깐만요. 화면에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잠깐만요. 여기 안 나오는 거 계획이 없었는데. 잠깐만요. 얘들아 잠깐만 그 영어 단어 좀 외우고 있어봐. 이거 선생님 좀 캡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준비되면 좀 보라고 얘기 좀 해줄게. 잠깐만요. 네, 이제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이제 보이죠? 그죠? 아까 왜 안 나왔지? 자,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1번, 바로 1번까지 했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렇게 해서 내신 반영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대학교에서 이제 많이 선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인서울 상위 11개 대학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모집하는 학교들, 선생님이 이제 지난주에 안내를 해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서울대 배신이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 그죠? 이렇게 여전히 아직 지금 뭐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서울대 여기 지금 이제 서울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모집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요 교재를 작년에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서울대가 이제 예상 외로 교과 전형 인원을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과 전형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많은 대학교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그죠?
이 종합 전형을 통해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약 교과 전형하고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한 2배 정도, 2배 이상 더 많은 학생들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여기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뭐 내신도 이제 안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학생부 학교 교과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연세대학교의 경우에 내신 이제 1등급부터 7등급까지 급간의 편차가 0.8점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했었지 선생님이.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토피아 선배 중에 대원외고에서 내신이 뭐 7등급 정도 때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남학생 연대 경영학부에 학종으로 합격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갖고 0.8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연대가 가장 그 갭이 작아요. 그래서 연대 쪽으로 이제 좀 자사 특목고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지난주에 이제 언급해드렸다시피 고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했었지, 고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전형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내신도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교과 전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반영 비율이 작다라고 했었고요. 이제 그 더 중요한 영역이 나와 있는 거죠. 학교 생활에 이제 충실한 거, 그죠? 학교 생활을 이제 충실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학생부 이제 비교과를 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학생부 비교과.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요, 여러분들 창체 있잖아요, 창체, 창의적 참활동. 창체 중에서 특히 이제 자율활동. 자율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뭐 리더십, 회장 활동이라던가 뭐 부회장 활동이라던가 학생회 활동 있잖아요.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봐요. 실제로 학종으로 인서울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 보면은요, 꾸준하게 이렇게 리더십으로서의 어떤 활동을 착실하게 이렇게 축적한 아이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좀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3학년 이제 여러분들 되잖아요. 이제 다다음 달에 3학년이 되는데,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제가 뭐 1, 2학년 때 이제 뭐 학생 활동이라든가 회장 부회장 활동을 했었는데 3학년 때는 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내신 관리라든가 내신 3학년 내신에서 삐끗하면 지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죠? 3학년 때에는 내신 관리라던가 이제 뭐 독서 이쪽으로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쪽으로 리더십 쪽으로 좀 이렇게 좀 1년 동안 좀 등한시해도 상관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뭐 하면은 좋겠죠. 일단 하면은 좋은데 그렇다고 이제 3년 내내 이제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고입에서는, 그죠? 이제 근데 가능하면 이제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좀 본인이 좀 내신 관리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감이 생긴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이제 그 리더십 활동을 좀 내려놓고 내신 관리라던가 독서 쪽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을 실어서 학교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리더십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치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았죠? 그 부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조금 사정이 달라져요.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입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리더십하고요, 자율 활동 잠깐만요. 리더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내 활동이 있어요. 교내 활동. 그리고 이제 교내 활동 약간 좀 글씨가 이상한가요? 교자예요, 교자. 교내 활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내 뭐 체육대회라던가 아니면 이제 여러 활동 같은 게 있을 텐데 올해도 이제 작년하고 똑같이 약간은 좀 이렇게 좀 같은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집단 면역이 생성되지 않은 상황일 테니까요. 올해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내 어떤 뭐 행사라던가 활동할 수 있으면 활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영악하게 똑똑하게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진로라던가 주요 교과와 관련된 교내 활동이라던가 대회 같은 거에 좀 이렇게 참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무턱대고 막 이것저것 다 나갈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진로라던가 주요 교과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를 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하게 될 텐데 3월 달에 이제 모집을 많이 하잖아요. 학교마다. 그죠? 이제 사립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공립학교에 비해서 선택의 폭이 좀 넓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중학교는 어차피 여러분들 뭐 뺑뺑이로 간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부 비교과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1순위부터 이제 3순위까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능하면이에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라는 거죠.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1순위가 이제 학습 관련 동아리가 좋을 것 같아요. 학습 관련 동아리. 여러분들 뭐 영자 신문반이라던가 토론이라던가 그죠? 그다음 뭐 수학 스터디라던가 그죠? 이렇게 학습, 그러니까 뭐 교과 학습도 되고 비교과 학습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학습 관련 동아리 할 수 있는 게 좀 있으면 참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자사고나 특목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간 이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걸 써야 돼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기소개서. 보통 이제 우리가 자소서라고 부르는데, 통계적으로 이제 뭐 토픽 학생들 3학년 때 한 70% 이상의 학생들이 이 자사고나 특목고에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입시 체제가 들어가요, 학원에서. 그래서 자사 특목반, 그다음에 이제 자율 일반고반 이렇게 이제 이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사 특목반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이 비전 플랜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에 대한 이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각 자사고나 특목고와 관련해가지고 학교 정보를 제시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 초안을 써요. 초안을 씁니다. 반면에 자율 일반고 반으로 가시는 분들은요, 7월 달부터 비전 플랜 수업이 빠져요. 아시겠어요? 비전 플랜 수업이 빠지고 그 시간에 이제 수학이 대체하게 돼요. 수학. 그렇게 되죠. 고등부 수학 선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심화 학습을 하게 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자사 특목반 아이들은 이제 쭉 이제 가는 거고 7월 달부터 원서 접수 12월 달까지 쭉 가는 거고, 그 자율 일반고반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신병의 변화로 뭐 자사고나 특목고 혹은 자율고를 쓰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매년 있어요. 나옵니다.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특강의 형태로 또 저희가 또 케어를 해드리기도 할 거예요. 일단은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어떤 학교를 갈지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학기 초고, 그지? 그리고 아직 친구들하고 이제 뭐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는 내신 관리하는 거예요. 내신. 왜냐면 내신이 안 되면 아예 그냥 못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직은 여러분들이 지금 방학 중이기 때문에 거듭 강조를 해드리지만 학생부 비교과를 좀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독서 영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영역은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 성실하게 하고 담임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뭐 진짜 안 좋지만 않으면 평균 정도는 써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독서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실제로 낸 만큼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읽은 책을 통해서 상급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흥미라던가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이 학생의 어떤 질적인 수준, 아시겠어요? 질적인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좀 독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제로 책을 읽고 나이스에 입력을 하는 것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걸 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창체 중에서 세 번째가 봉사활동이라고 있어요. 봉사가 이게 참 난감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뭐 개중에 이제 1학년 때 여러분들 1학년 때는 이제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뭐 가족 봉사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뭐 정기적인 개인적인 개인 봉사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이제 2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적으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여러 이제 봉사활동이 이제 끝나게 되죠. 봉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못 하게 돼요. 그러한 가운데서 대외적인 봉사활동은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중학생 신분으로서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뭐 어떻게 한다. 그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 왜? 이거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 그래서 봉사는 뭐 딱히 학교에서 그냥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욕심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멘토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또래 상담 도우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이제 의향이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또 본인의 진로 심리 상담가라던가 뭐 교사라던가 이쪽이랑 관련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해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소서에 또 중요한 또 소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무리는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좀 개인적인 어떤 목표치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멘토링 봉사라던가 그다음에 또래 상담 이것도 이제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어야지 가능한 거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가면 이제 진로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로 활동. 진로 활동. 이 진로 활동이요. 여러분들 원래 옛날 그러니까 2년 전이라고 해야겠다. 그죠? 여러분들한테는 2년 전까지만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비 중3이잖아요. 1년 전이죠.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선배들은 학생부에 맨 앞장에 이제 뭐가 쓰여 있었냐면 진로 희망사항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진로 희망사항. 그렇게 해서 해당 학생의 장래 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 장래 희망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희망 사유라고 해서 이렇게 쭉 기재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부터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이제 진로 활동을 안 해. 아시겠습니까? 진로 활동을 안 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야에 관심이나 흥미를 갖고 있다. 그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좀 메모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로 희망사항은 사라졌지만 진로 희망사항은 삭제되었으나 진로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관심 영역을 어필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부터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부터.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좀 다른 색깔로 써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3월에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하실 거예요. 상담을 하시는데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이 학생부 양식이 이제 기재 사항이 올해부터 바뀌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수의 이제 진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연수도 이제 다녀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 다녀오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연수를 통해서 배우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삭제가 된 걸로만 알고 있지, 이 영역에 있어서 학생이 이제 관심이나 흥미 부분을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로 활동, 창체 활동, 창의적 참 활동, 여기 이제 진로 활동이라고 있는 거예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이 진로 활동을 좀 이렇게 3월 달에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래 희망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좀 어필을 해 주시면서 이 부분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똑똑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이제 진로 탐색 열심히 하고, 그죠? 이 진로 탐색이라는 건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이제 진로 활동, 그죠? 창체 중에서 이제 진로 활동, 그 다음에 독서 활동,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경을 극복한 잠재력이 있는 인재, 그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자소서를 통해서 이거를 보려고 자소서를 쓰라고 하는 거죠. 고등학교나 이제 대학교에서, 그죠? 학생들을 선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 학생부 교과 내신을 말하는 거겠지, 얘들아? 내신. 그다음에 비교과, 그죠? 비교과. 비교과는 방금 이제 언급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비교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한다. 정성 평가라는 건 뭐냐면은 정성스럽게 평가한다. 그게 아니라 질적 평가라는 소리예요. 질적 평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소리예요.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이제 직접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러니까 반대말이 뭐냐면은 정량 평가라고 불러요. 정량 평가. 그 다음에 양적 평가. 객관적 평가라고 부르죠. 이렇게. 요거에 대한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해서 사람의 어떤 직관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야. 그치?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성 평가라고 부른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좀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면접관 평가자의 가치관이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교과랑 이제 비교과로 나뉘게 된다. 뭐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학교 생활을 잘 반영하는 자료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질, 적성, 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연관성 있는 교내 활동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언급해 드렸던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학생부 기재사항이 여러분들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좀 메모해 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필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학생부 기재사항의 변화입니다. 기재사항 변화. 자, 일단 첫 번째 수상 경력이라고 있어요. 수상 경력.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입은 수상 경력이 삭제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고입은 안 들어가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수상 실적이 안 들어가면은 뭐 중학교 때 교내 활동이나 뭐 대회 같은 거 안 나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 그런데 또 그건 아니야. 왜냐면 그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라고 있거든요. 자기주도 학습 과정 영역. 그것을 또 쓸 수 있는 중요한 또 소재가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입 과정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수상 실적이 반영되지는 않지만 삭제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로와 관련해서라던가 아니면은 주요 교과목과 관련해 가지고 어필할 부분이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좀 챙겨 놓으실 필요도 있어요. 아시겠죠? 소재가 많아서 나쁠 건 없잖아. 나중에 이제 고르면 되지. 그지? 괜찮은 소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이제 대입이에요. 대입. 대입입니다. 수상 경력은 학기당 1개. 학기당 1개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총 6개가 되겠죠. 6개 학기니까. 그죠? 총 6개다. 총 6개.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격증 및 인증입니다. 글씨를 좀 두껍게 쓸게요. 너무 얇아서 이게 잘 안 나오네. 자격증과 인증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대입 자료로 제공이 금지가 됩니다. 대입 자료로 제공이 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희망사항. 진로 희망사항 장래희망이 이제 무엇인지 써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거 대입도 마찬가지예요. 항목이 삭제가 됩니다. 항목이 삭제가 돼요.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체 있죠? 창의적 체험활동. 이 창체의 진로활동 특기사항. 사항에는 기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고입은 반영이 되고요. 대입은 미반영됩니다. 요거 구별해서 알고 계시대요. 고입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란에 장래망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대학교 갈 때에는 이게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대입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갈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독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야. 간접적으로. 그게 상당히 중요한 학종의 또 변별력이 생기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봉사활동. 창체 중에 봉사활동이라고 있어요. 자, 일단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특기사항이 미기재가 됩니다. 특기사항이 미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러분들 뭐 무슨 기관에서 몇 시간 뭐 이런 거 다 기재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게 그냥 이제 시간만 기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간만. 시간만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요. 동아리 개수가 기존에는 막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막 진로 학술 동아리다, 뭐 정규 동아리다, 뭐 자율 동아리다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것도 이제 조금 제한을 두게 됩니다. 동아리 개수를 학년당 1개로 한 개만 허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개당 한 개만 허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치르기 위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그죠? 동아리는 한 개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요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설명했다시피, 그죠? 요거과 관련된 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제 대입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미반영된다라고 했었죠. 대입의 경우에는 미반영됩니다. 그렇죠? 봉사, 동아리, 진로,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이 있어요. 독서 활동.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현행을 유지하게 됩니다. 현행 유지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독서의 변별력이 이제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독서. 그 다음에 6번째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있죠. 이거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설명을 좀 드리면, 학생부 보면 맨 마지막 항목에 1학년 때랑 2학년 때 담임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코멘트 써주신 거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시죠? 안 보신 분들 이거 내가 숙제해 줄게. 안 본 사람들은 나이스 접속해봐. 나이스 접속하면은 학생부 열람하기라고 메뉴가 있어. 학생부 열람하기 메뉴가 있거든.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1학년 때 거랑 2학년 때 거 학생부를 열람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만약에 혹시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면 일단은 회원 가입을 하시고 담임 선생님한테 승인 요청을 하셔야 돼요. 담임이 승인을 안 하면 못 봅니다. 그렇게 해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학부모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부모님 걸로 이렇게 로그인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좀 뭐라고 썼는지 좀 보시고, 안 좋은 말이 있나 없나 좀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천자였거든. 학년별로 천자였는데 이제 변경이 된 게 몇 자냐? 500자로 줄여줬어요. 500자.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감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대입이라고 했잖아요, 얘들아. 대입.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수상 실적이 학기당 1개구나. 총 6개구나. 요거.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해 봐야 될 게, 동아리 같은 경우 학년당 1개만 허용이 되는구나. 그죠? 요거 수상 경력이랑 동아리랑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별해서 알고 계셔야겠어요. 그죠? 동아리가 학년당 1개예요. 그리고 독서가 이제 뭐 고입뿐만 아니라 대입에 있어서도 학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변별력,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됐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지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학생부까지 지금 보고 있었어요. 학생부 교과, 비교과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면접이 나오죠. 면접은 이제 여러분들 뭐 올해 이제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또 보이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하잖아. 학생부라던가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는데, 진짜 뭐 뉴스 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류를 막 이렇게 한 장에 뭐 이렇게 몇백만 원씩 주고, 자기소개서를 몇백만 원씩 주고 이렇게 누가 대신 써줘가지고, 그죠?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서류 전형만 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쵸? 서류 전형만 하는 경우에는. 자, 그런데 이제 면접이라는 건 왜 보는 거야? 그 서류를 토대로 그 서류 내용이 이제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류를 봤을 때 또 이제 추가적으로 생기는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추가적인 궁금증들을 또 이렇게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면접은 이제 학종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접 변별력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던 것 같은데, 면접이 그냥 뭐 이제 일반 면접도 있지만, 단순한 형태의 문답식의 일반 면접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자료제 시험입니다. 자료제 시험. 사전에 이렇게 여러 자료를 줘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영자 기사라던가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에서의 어떤 교과서의 이제 이 어떤 자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신문 같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주고 종합적인 어떤 문제 해결력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학 교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아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 그 자료를 보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면접 변별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면접 변별력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면접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좀 케어해 줄 만한 어떤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일반고도 물론 그런 학교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개설한 학교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노하우 측면이라던가 합격생 배출 그 숫자와 비례해서 봤을 때 아무래도 자사고나 특목고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자사 특목고랑 이제 일반고가 세임해요. 세임입니다. 자, 그런데 학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 1주차 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에도 이제 선생님이 고등학교 유형별로 서울대 수시 최초 합격자 수 배출 고등학교를 알려드렸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사고나 특목고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양한 교내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그죠? 학생부라던가 내신이 좀 불리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학교 뭐 이제 한 400명대 이상 뽑는 학교들 언급을 해드렸었죠. 경희대학교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중앙대가 이제 686명으로 가장 많이 뽑았었어요. 서울대, 서울 캠퍼스 흑석동, 그죠? 그리고 이제 외대도 한 400명대 중반, 477명 정도 뽑았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내신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논술, 평상시에 이제 좀 책을 많이 읽어서 배경 지식을 많이 축적하고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글쓰기 능력이 좀 탁월한 학생들이 좀 이렇게 노려볼 만한 학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지방 같은 경우에 울산대에서 이제 의예과에서도 이렇게 논술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뭐 울산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학교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쉬운 논술로 인해서 자, 제시문이 쉬워도 논제가 어렵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시문이 쉽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지문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논제라는 건 이제 문제를 말하는 거지, 문제가 어렵다.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모집 인원은 아무래도 이제 뭐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지금 400명대 이상 뽑는 대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아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것들도 수능도 끝까지 좀 챙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 잘 보고 진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어중간해서 지금 중간에 끊었는데 지금 다른 반 학생들 막 지금 수업 끝나고 막 대기실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특교자 전형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냐고 수고했습니다. 네. 선생님. 서연이야? 네. 음. 그